해경과 우리공군이 경북 포항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조난자 발생 시 민관군 합동 탐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해상합동 탐색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빛부대 20진 작전지원대가 남수단 현지에서의 험지 수송 여건을 감안해 수송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와 함께 장병 생명과 직결되는 급식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취사 분야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방출판지원단이 기관 독립 PC형 AI 챗봇과 가상현실 기반 군 교육 훈련 콘텐츠 개발과 플랫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미래지향적 국방 콘텐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국방 콘텐츠 분야의 혁신적 도약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 군이 해경과 함께 대규모 해상조난자 발생과 해양사고 발생 시 국가적 대응을 위해 민관군 합동 탐색 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첫 소식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바다 위 방사능 폐기물을 운반하던 선박과 화물선이 충돌해 해상 추락자가 다수 발생한 가상의 상황. 공중과 해상전력이 긴급 출동하고 공군 CN-235 수송기가 고도를 낮춘 채 해상 조난자들의 위치로 해상 구조장구를 투하합니다. 바다로 투하된 해상 구조장구에서 7인승 구명정이 펼쳐지고 해상에 표류하던 조난자들이 승선합니다. 이후 조난자들이 탑승한 구조키트 쪽으로 해경 연안구조장이 접근해 구조한 후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설치된 해상응급의료소로 무사히 이송해냅니다. 6월 30일 경북 포항시 영일만 해상에서 포항해경, 공군, 해군, 해병대 등 민관군 14개 기관이 합동으로 탐색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합동훈련에서는 항공기 6대, 선박 18척이 동원된 대규모 합동훈련으로 해양 재난으로부터 해상의 인명구조와 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다수의 항공기가 동원되는 훈련으로 해양경찰 항공기가 최초로 공군, 해군, 해병대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를 지휘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하였고 해상구조와 응급처치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 만큼 해양활동 증가로 예상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은 실전형 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경과 우리군은 철저한 대비와 훈련을 통해 단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북한이 대내 처음으로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사한 북한군의 관을 부여잡는 모습을 통해 파병을 정당화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모습입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평양 동평양 대극장에선 러시아 문화장관의 방북 환영 공연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딸 김주애도 자리한 것으로 확인된 이 공연을 통해 처음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공연은 북한과 러시아 군인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을 비롯해 김정은이 쿠르스크 공격작전을 승인하는 모습까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모습 전반을 다루며 혈맹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로 물든 병사의 수첩과 김정은이 인공기로 덮인 관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사상자 발생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이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무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되는 부분입니다.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하고 이것은 영웅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지도자로서 이들의 희생은 너무나 슬프고 막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판단이 돼요. 북한은 러시아에 6,000명에 달하는 전투 공병을 추가 파병하기로 약속한 상황. 추가적인 협력으로 러시아와의 혈맹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한미동맹 기반의 억제 능력을 확고히 하면서 국익 달성이 이바지하는 실용적 국방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미 당국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이른바 노트북 농장 29곳을 적발하고 다수의 관련자를 기소했습니다. 피해 기업들의 손해액은 최소 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미 법무부는 미 16개 주에서 29곳의 노트북 농장을 수색해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된 29개의 금융계좌와 21개의 사기성 웹사이트를 동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압수한 노트북은 약 200대에 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노트북 농장은 훔치거나 위조한 미국인 신분증을 이용해 북한 노동자들을 미국 기업의 IT 일자리에 취업시킨 뒤 이들이 원격으로 미국 내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에 접속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번 기소 사건에 관련된 북한 노동자들이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과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에 있는 조력자들을 통해 미국인 신원 80여 개를 이용 1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에 취업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기업들의 손해액 합계는 법률 비용과 컴퓨터 네트워크 복구 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300만 달러, 약 40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기업에 원격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 일부는 캘리포니아에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방산 관련 업체에서 국제무기거래 규정이 적용되는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기도 했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조지아주 북부검찰청은 이날 원격 취업을 통해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을 탈취한 혐의 등으로 북한 국적자 4명을 기소하고 이들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남수단에 파병될 한빛 부대 20진 장병들이 지난달부터 현지 임무 수행을 위한 주특기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작전지원대 장병들은 수송과 급식 등 파병의 기반이 되는 훈련으로 임무 완수 태세를 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검 기자입니다. 분주한 칼질 소리만이 들려오는 취사장. 섬세하지만 거침없는 손길로 고기를 손질하고 신속 정확하게 야채를 썰어냅니다. 한빛부대 20진의 삼시세끼를 책임질 취사 담당 장병들의 주특기 훈련 모습입니다. 이번에 5분, 7분이서 담당하시는 식수 인원이 몇 명? 280명에서 90명 정도 됩니다. 이들은 각종 요리대회 수상 경력부터 수년간의 대량 취사 경험을 갖고 있는 베테랑 요리사들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대용량 조리와 식재료 보존, 위생안전 교육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파병지에서 장병들의 건강과 사기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조리병들과 함께 따뜻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한 끼가 남수단에서 큰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외에서는 군안 차량 교육이 한창입니다. 야전에서 군안을 하실 때는 항상 숙달된 인원과 함께 전호조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남수단의 열악한 도로 여건을 고려해 험로 운전 훈련과 군안 차량 정비, 견인 훈련을 반복하며 수송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남수단의 도로는 언제든지 작전이 펼쳐질 수 있는 전장이라 생각하고 이번 수송 주특기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한빛부대 20진은 오는 11일까지 주특기 훈련에 매진할 계획이며 다음 달 5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현재 장병들이 수행 중인 취사 및 수송 주특기 훈련은 파병 임무의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한빛부대의 작전 지원을 완벽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남수단의 힘을! 대한민국의 영광을! 한빛! 화이팅!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다음 주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일주일 동안 열리는 행사에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8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는 13일까지 방위산업의 날 주간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592년 사천해전에 거북선이 처음 출전한 날인 7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국민 공모를 통해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방위산업의 날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들과 공감하고 방산업계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다양한 행사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방위산업을 체험하는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8일 기념식에는 방산업계 종사자와 정부, 전문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방위산업 발전 유공자에게 포상하는 일정이 진행됩니다. 방위산업의 날 주간 프로그램에선 9일부터 11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방산 부품 소재 장비 대전과 국방기술 활용 창업 경진대회가 개최됩니다. 11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선 방위산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열려 청년 세대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했습니다. 특히 12일에는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방위산업 시민참여 페스티벌이 열려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출판지원단이 2025 국방 콘텐츠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선 실제로 군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 콘텐츠와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김은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출판지원단이 개최한 2025 국방 콘텐츠 발전 세미나는 인공지능, 확장현실, 버추얼 트윈 등 첨단 기술 기반 국방 정보, 작전, 교육, 훈련 콘텐츠의 적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국방출판지원단은 기관 독립 PC형 AI 챗봇, 군 실감 콘텐츠, 가상현실 기반 군 교육 훈련 플랫폼 등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개발과 플랫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7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된 신기술과 사례들이 국방 콘텐츠 발전을 위한 군 교육 훈련에 적용될 수 있게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에 대한 군 교육 훈련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민군 협력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었던 장이었습니다. 행사에는 3D 프린팅, VR 콘텐츠 시연 등 국방출판지원단의 각 부서별 콘텐츠 전시도 준비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소개된 최신 기술과 사례들을 통해 국방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재난 대응과 교육훈련 분야에 적용 가능한 부분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국방출판지원단은 추후 국방 콘텐츠 분야의 혁신적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과 플랫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얼마 전 6.25 전쟁 75년을 맞아 제향군인회가 주관하는 국토대장정에 나선 대학생들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대학생들은 행사의 마지막 날 안보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한 걸음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현장엔 한미장병도 함께해 동맹의 가치를 더했습니다.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는 70여 년 전 희생을 기리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 줄로 고개를 숙인 청년들, 위령비 앞에 묵념하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7박 8일간의 국토대장정을 마친 대학생들이 마지막 날 오산 유엔 초전기념관 위령비를 참배하며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기념공간을 견학하고 안보 의미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지금 저는 해군 2함대 사령부 천안함 전시실 앞에 와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곳에서 안보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조국 수호의 의미와 한미동맹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번 대장정은 고성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화천, 철원, 파주 등 휴전선 인근 전적지를 따라 이동하며 도보행군과 군부대 병영 체험도 병행했습니다. 일부 일정은 군부대 내 숙식과 레크레이션, 전투비행단 견학 등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에게는 색다른 안보 교육의 기회가 됐습니다. 군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시구나를 느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과의 우호적인 교류도 맺은 것 같고, 이번 현장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장병 60여 명도 참여해 기념행사와 위령비 참배, 천안함 견학까지 함께하며 청년 세대와 교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I think it's awesome that they walked around the country as the great national march. That doing it together just represents,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and how even the younger generation is taking an interest in historical events. 이후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해단식을 갖고 국토대장정은 공식적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번 국토대장정은 전쟁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는 동시에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미래의 주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온 입영 판정 검사가 오늘부터는 모든 군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 제도가 7가지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병무청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7개의 병역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당장 이달부터 시행되는 건 총 4가지. 가장 큰 변화는 오늘부터 전면 시행되는 입영 판정 검사입니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진행했는데 오늘부터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에서 실시합니다. 직업계고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 맞춤 특기병 특기는 종전 38개에서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됐습니다. 또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 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 연기 같은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 사단으로 고정됐으나 이달부터는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 업무 교육 이수도 의무화됐습니다. 9월부터는 대체복무요원의 안정적 질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 복무제와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의 질병의 진로 기록을 3년까지 확인하는 추적 관리 제도가 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10월엔 모집병 선발 평가 항목이 전면 개선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집병 지원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지난 6월 20일 울산급 배치3 입원함인 경북함의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울산급 배치3 구축함의 모습이 기존 함정과 달랐던 점은 바로 마스트의 모양이었는데요. 복합센서 마스트라 불리는 울산급 배치3의 마스트가 왜 이런 모습이 됐는지, 그리고 향후 KDDX에 탑재될 통합 마스트 시스템은 우리 해군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 방산톡톡 시간에 알아봅니다. 통합 전투 능력과 생존성 통합 마스트가 개발이 된 거죠. (2030년이) 되면 100척 이상 국산 전투 체계를 탑재한 해군 함정이 우리 해역을 수호할 겁니다. 일단 이제 통합 마스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함정의 마스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함정의 마스트는 보시다시피 이제 예전 범선 같으면 돛대 같은 그런 이제 높은 구조물을 이제 마스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배에 어떤 높은 구조물을 다는 이유는 반드시 높은 곳에 위치해야지 효과를 보는 장비들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 장착대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장비들은 주로 뭐냐면 탐지 추적을 담당하는 장비들, 즉 레이더나 피하 식별기, 그다음에 전자전 장비, 안테나, 그다음에 광학 장비들, 그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통신기 안테나들. 안테나는 아무래도 높은 곳에 있으면 통달 거리가 길어지니까. 그다음에 그 전술학법 장비 안테나들, 이런 것들은 바닥에 있으면 그 효과가 떨어집니다. 탑재되는 혹은 위에 배치하는 안테나나 센서부들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이 됩니다. 이제 센서나 안테나가 노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테나 간에 서로 영향을 줍니다. 서로 노출돼 있으니까 한 안테나가 신호를 발생시키면 옆에 안테나가 수신을 하게 되어서 원하지 않는 신호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뾰족뾰족한 구조물들이 요새 말하는 그 RCS라 그러죠. 스텔스 성능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는 이런 센서가 있고 옆에 이런 큰 센서가 있으면 이 센서가 이 센서를 물리적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럼 이쪽으로는 전파를 쏘고 싶어도 이렇게 가려지기 때문에 통달이 안 되는 거죠. 가용성이라 그럴까? 그것들이 떨어집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연구자들이 고민을 하던 끝에 안테나들을 면에다 붙여버리자. 붙여버리면 모든 안테나들이 바깥을 향하게 되니까 서로 신호를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일은 없고 RCS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다 바깥을 쳐다보니까 서로 간섭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함정 중에 이제 통합 마스트가 최초로 적용된 함정이 울산급 배치3, 선도하면 충남함에 그 개념을 처음으로 적용을 했고요. 이제 완전한 형태의 통합 마스트는 아니고 부분적인 형태의 통합 마스트로 함정에 탑재되는 이제 SDR 레이더 안테나 하고 이제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센서부 두 종류를
조그마한 마스트에 탑재해서 함정의 기존 마스트 위에다 올리는 형태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4년 뒤에 개발 착수가 된 구축함 전투 체계는 함정에 탑재되는 대다수 안테나를 평면형으로 통합하는 이제 본격적인 통합 마스트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술은 당연히 계속 발전을 하죠. 해외 사례를 좀 조사하다 보면 아직 체계 적용 단계는 아닌데 다중 대역의 안테나를 통합해서 쓰는 기술, 멀티밴드 안테나라고 해서 굉장히 좀 챌린징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다르면 우리는 안테나가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의 안테나로 다양한 주파수의 장비들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탑재하는 안테나 수가 대폭적으로 줄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마스트도 굉장히 작아집니다. 더 스텔스 성능은 좀 더 강화가 될 거고 EMI 성능은 더욱 발전을 할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현재는 저희가 이제 금속 재질로 통합 마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속은 아시다시피 전자파가 들어오면 100% 반사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요거 전자파가 입사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산란이 되게 해서 스텔스 성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눕혀놓는 마스트를 하면 이쪽에서 전파를 쏘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 레이더에서는 잘 못 잡습니다. 근데 역으로 따지면 여기서 전파를 쏘고 여기서 잡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바로 강력하게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재료를 바꿔야 됩니다. 재료를 이제 레이더 업저빙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램이라 그러죠. 전자파 흡수체. 이제 멀티밴드에서의 취약점, 그 다음에 해수 같은 환경에서의 그 오염에 따른 성능 열화, 뭐 이런 많은 문제가 있어서 아직 본격적으로 적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재료 측면에서도 기술이 발전한다 그러면 재료도 바꿀 수 있고 그럼 스텔스 성능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이제 연구 개발을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사관학교가 2025년 하계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하계 군사훈련은 오는 8월 8일까지 6주 동안 보병학교와 특수전학교 등에서 학년별로 시행합니다. 육사는 훈련 목표를 기본 전투기술 숙달과 소부대 전투지휘 능력 구비, 학년별 체력 수준 달성으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내년 임관을 앞둔 4학년 생도들은 KCTC 훈련에 야전부대 전투병과 지휘자와 전투원으로 참여해 훈련 준비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습하며 지휘 능력을 함양할 예정입니다. 공군 10전투 비행단이 전시 임무 수행력 제고를 위해 운영한 전투 수행 능력 강화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전투 수행 능력 강화 기간은 부대 자체적으로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2인자 지휘소 연습의 날, 예비 지휘소 훈련 등 장병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훈련과 하이드라진 제독 훈련 등 필수 훈련을 병행해 대처 능력을 높였습니다. 육군 21 보병사단 정보통신대대가 차량 무사고 6001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대대는 전군에서 가장 넓고 높은 GOP를 지원하는 기능 부대로 험준한 지형과 혹한의 날씨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2009년 5월부터 현재까지 15년 넘게 무사고 기록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7월 1일) 기상정보입니다. 어느덧 7월의 한여름 더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최저기온은 26도이며 이틀째 열대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뇌우를 동반한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또한 서해상에는 해무가 나타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구 모두 25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 서울 30도, 대구 36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산발적인 소낙성 강수와 구름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항공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또한 남해와 서해상에서는 해무로 인해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목요일 이후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나타나는 가운데 곳에 따라 산발적인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또한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온열 질환 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